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 챕터 2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하니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에미션 스펙트럼, 우리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스펙트럼이 뭐냐면은 빛의 사진인데, 그러면 우리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갑시다. 빛. 자, 라이트는 사실은 알고 보면 꼬불꼬불 이렇게 웨이브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근데 내가 A라는 빛의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해봅시다. 빛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1초 동안 열어놨어요. 열어놨을 때 A라는 빛은 이렇게 됐고 B라는 빛은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피크 투 다음 피크 부분을 우리가 웨이브 랭스라고 그래요. 웨이브 랭스라고 그러고 람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프로퍼티를 describe 할 수 있는 다른 term이 뭐냐면은 frequency라는 것인데 frequency는 V처럼 이렇게 쓰고 nu라고 읽어요. frequency는 뭐냐면은 number of wave per second 1초에 지나가는 파의 개수예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겠죠? 업, 다운 되는 거. 파 하나, 둘, 두 개 반 정도의 프리퀀시를 가지고 B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반 정도의 프리퀀시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웨이브랭스는 큰데 프리퀀시는 작죠. B는 웨이브랭스는 작은데 프리퀀시는 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네 둘이는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indirectly, inversely proportional 하구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wavelength는 관계식을 보면 wavelength는 c over nu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c는 speed of light를 얘기해요. 3.0 times 10의 8승 미터 per second. 컨스턴트입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빛도 에너지를 가져요. 라이트도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 조금 이따가 빛의 종류를 볼 텐데 빛을 이용해서 캔서 트리트먼트 셀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를 통과하는 빛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도 에너지를 가지는데 A 타입의 빛, B 타입의 빛 누가 더 힘이 셀 것이냐? 얘는 B가 더 힘이 셉니다.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빛은 힘이 세요. 에너지는 한우 이런 관계식을 가진다. H는 플랑크 컨스턴트라는 것인데 데이터 북렛에 나와 있어요. 6.63 곱하기 10에 뭐 이렇게 34인가 아무튼 그 값이 나와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누는 프리퀀시를 나타냅니다. 또 이건 위에 있는 식이랑 같이 컴바인해서 나타내면은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H 곱하기 C over 람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성질 이런 게 있다. 있는 거 봤고요. 그럼 빛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보이는 거, 뭐 이거는 검은색이다. 그리고 여기 포스트잇과 색깔이 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visible light 때문에 그래요. visible light. visible light가 여기서부터 여기 빛의 종류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사실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타낼 거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센 거, 에너지가 큰 거, 에너지가 크다는 거, 프리퀀시가 큰 거, 또 다른 말로 웨이브랭스는 작은 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 에너지는 작고, 프리퀀시 작고, 웨이브랭스는 크고. 기준으로 했을 때 비저블 라이트를 그리고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비저블 라이트는 보통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웨블랭스가 짧아야 되니까 이쪽이 400 나노미터가 되겠죠. 이쪽이 700 나노미터. 비저블 라이트 말고 여러분들이 좀 빛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다. 그럼 뭐 어떤 것이 있을 거냐면은 제 생각에는 인프라레드랑 울트라바이올렛, UV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레드랑 UV 중에 뭐가 더 힘이 셀까요?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그런 이유는 인프라레드를 막기 위해서 그럴까요? UV를 막기 위해서 그럴까요? 얘는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UV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UV가 더 힘이 셉니다. 우리 피부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UV가 프리퀀시는 좀 더 짧고 힘은 세구나. 그럼 반대로 IR 빛은 좀 더 힘이 약한 거구나. 그리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UV는 울트라 바이올렛, 여기 보면 블루 계열이 조금 힘이 센 빛입니다. 그 다음에 IR, 인프라레드, 레드 계열이 조금 더 힘이 약하고 파장은 긴 빛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UV보다 더 힘 센 거, 위험한 거, 힘이 세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위험한 거예요. UV만 해도 내 피부를 뚫을 수 있으니까 이 선크림을 발라주는데 더 피해야 되는 빛들.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사람 이거 스킨은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뼈는 못 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으면 뼈는 못 뚫기 때문에 뼈는 못 뚫으니까 하얀색으로 사진 찍으면 찍히는 거예요. 이쪽은 다 피부는 그냥 뚫기 때문에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있고, 엑스레이보다 더 힘센 게 감마레이. 감마레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로 라디오 액티비티를 가지는 것들은 보통 데인저러스하다, 건세된다. 그 이유가 얘가 에미트, 디케이 되면서 더 안전한 상태로 내려가면서 감마레이를 에미트하기 때문이다. 감마레이는 우리 셀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제일 힘이 센 빛이고요. 그리고 IR보다 더 힘 약한 거, 더 세이프한 거. 근데 아무리 노출돼도 괜찮은 거. 뭐 있느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더 힘 약한 거는 라디오 웨이브. 얘네들도 힘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사람한테 전혀 영향을 안 끼쳐서 그렇지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가? 컨트로버셜하죠. 마이크로웨이브 이 전자레인지를 쓰는 것이 사람한테 건강에 안 좋다, 좋다. 되게 컨트로버셜한 얘기 토픽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웨이브가 작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큰 건강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음식 안에 워터 분자들이 있죠. 이 워터 분자들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워터 분자랑 만나면은 이 워터 분자의 몰리큘들이 바이브레이트 합니다. 바이브레이트 하면서 얘네들이 몰리큘들이 막 움직이면 열 에너지를, 힛 에너지를 주변으로 프로듀스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음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워터 몰리큘 바이브레이트해서. 이게 만약에 뭐 되게 건조한 거라 그러면 얘는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런 뭐 빛들 성질, 내가 지금 색깔 보이는 빛들은 여기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요런 빛들이 있구나 하는 거. UV랑 IR은 파장, frequency, 에너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빛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 어떤 실험을 볼 거냐? 너무나 중요한 실험을 볼 거예요. 보어라는 옛날 사람이 이 사람도 유명한 피지컬 케미스트리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다가 유명한 사람이다 싶으면 웬간한 사람들은 다 그 월드워 2나 1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해서 보니까 이 사람도 어토믹 bomb 리서치하는데 참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튼 보어라는 사람이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하이드로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에미션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하이드로젠은 우리 피리어딕 테이블 모든 엘리먼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죠. 일단 뉴클레우스에 프로톤 하나 있고 일렉트론이 단 하나만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일렉트론이 프로톤의 뉴클레우스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라 그러고 여기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어라는 사람이 일렉트론에다가 에너지를 막
매겼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옵저브하고 하이퍼해집니다. 더 뉴클레우스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상태를 excited state라 그래요. excited state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점프할 때, 올라갈 때 에너지를 옵졸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근데 excited state 이렇게 올라가면은 영원히 excited state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 이 일렉트론이 다시 내려와요. 이게 다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올 때는 거꾸로 emit 에너지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때 에너지의 형태가 에너지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도 있고 힛 에너지도 있고 뭐 무슨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때 에너지 라이트 형태로 나오더라.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라이트를 사진으로 찍으면 라이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은 빛의 사진이에요. 이 라이트를 사진으로 찍으면 내가 뭔가 일렉트론의 구조에 대해서 정보를 캐낼 수가 있겠구나. 이게 보어의 실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은 거예요. observation 스펙트럼이 아니라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특이한 일을 봐봅시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상상을 했느냐? 상상을 한 것이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 호리젠탈 라인을 웨이브 랭스라고 해봅시다. 웨이브 랭스라고 했을 때 모든 웨이브 랭스마다 빛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모든 웨이브 랭스에 뭐 10만큼 에너지 먹고 10만큼의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10인 빛이 나오고 10.1만큼 먹고 10.1만큼 에너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2만큼 먹고 그만큼의 빛이 이게 나오고 모든 웨이브랭스에서 빛이 프로듀스 그 사진이 찍힐 것이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라 다라고 하이포테시스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빛이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뿅뿅뿅뿅뿅 이렇게 라인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라인 스펙트럼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렉트론이 10만큼 에너지 먹고 올라갔다가 익사이트 됐다가 프로듀스 하고 그다음에 11, 12, 13은 올라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옵저브를 못 하고 한 이제 17만큼 먹고 내려오고 18, 19 또 이거 에너지 레벨 없으니까 못 올라가고 한 20만큼 먹고 내려오고 이렇게 일렉트론은 certain discrete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구나. 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디스커버리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퀀터나이즈 되어 있다. 퀀텀 케미스트리, 그건 퀀텀 피직스, 뭐 굉장히 이 단어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퀀터나이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 사실을 배웠을 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게 또 막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이 그 조그만 세계 안에서도 띵띵띵 계단처럼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컨티뉴어스하다는 건 뭐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고 퀀터나이즈 되어 있다는 건 이게 스테어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보어가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라인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 사실을 보고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이 certain discrete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구나. 그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은 스펙트럼을 보아하니 이게 라인이 일정하게 프로듀스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이 이렇게 웨이브랭스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이 더 자주 나온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요 사실을 베이스로 해서 밝혀낸 사실은 뭐냐면은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이 퀀터나이즈 되어 있는데 이게 evenly spaced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unstable해지면 unstable해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에너지 갭이 좁아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버징 된다. 아, 이렇게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레벨이 컨버징 되는구나. evenly spaced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컨셉은 좀 새로이 접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비디오 다시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듣고 책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이거 용어들이 다 새롭고 컨셉이 새롭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어라는 이 사람이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헬륨으로만 가져가도 실험 내용이 다 틀린다고 합니다. 결과가 다 틀린다고 해요. 그래서 보어의 실험은 결론적으로는 틀린 실험입니다. 틀린 실험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컨셉을 일단 발견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퀀텀 케미스트리를 설명하기에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적용을 해서 설명할 때 쓰이는 컨셉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몰라도 돼요. IB 시험을 위해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더 엑스트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틀린 실험이지만 쓰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컨셉이기 때문에 IB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아직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틀린 실험이다는 거. 그러면 다시 하이드로젠으로 가봅시다. 하이드로젠 프로톤이 여기 있는데 일렉트론 첫 번째 에너지 레벨, 이 에너지 레벨을 과학자들이 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쉘 n equals 1인 거, 두 번째 쉘 n equals 2, 제일 에너지 간격 거리가 멀어요. 세 번째 쉘, 네 번째 쉘, 에너지 레벨을 쉘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쉘,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 그리고 핵에서, 뉴클레우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진다. unstable해진다. 그랬을 때 에미션 되는 빛들을 좀 카테고라이즈 시켰어요.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빛. 어디서든 간에 2번으로 떨어지는 빛들은 다 visible light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색깔로 나타내면 안 되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색깔로 나타내면 안 되긴 하는데 구분 잘 되라고 색깔을 쓸게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빛,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빛,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빛. 어디서든 간에 1번으로 떨어지는 빛들은 에너지 갭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큰 빛. 내가 화살표로 나타내서 화살표가 더 길다, 길이가 길다, 그래서 파장이 긴 것이 아니라 에너지 차이가 크다, 에너지가 큰 빛, UV 리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은 어디서든 간에 3번으로 떨어지는 빛들은 에너지 차이가 작은 거죠. 화살표가 짧다, 길이가 짧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차이가 짧다는 것입니다. 다 IR 리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하여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빛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피직스 하는 학생들은 피직스에서 배우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이지만 케미스트리가에 치우쳐진 학생들은 빛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빛은 웨이브에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frequency, wavelength, 에너지도 가진다. 그 관계된 식도 아셔야 되고요. 빛의 종류들, 그리고 보어의 하이드로젠 가지고 한 에미션 스펙트럼 실험 꼭꼭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퀀터나이즈에 있구나. certain discrete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그게 점점 컨버징 되는구나. evenly spaced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빛들은 그리고 2번으로 떨어지는 빛은 visible light, 1번으로 떨어지는 거 VUV, 3번으로 떨어지는 거는 IR vision에 속한다. 쉘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그 쉘 안에 또 서브 쉘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컨셉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계산하는 것보다는 컨셉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책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